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탈북민 단체 측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남북 합의와 한반도 평화, 번영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인권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는 대북전단은 정보전달 매체로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매매, 교환 등의 목적으로 한 성격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국회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고발 조치 등을 당연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숱한 미사일 도발과 한국군 감시초소 GP 총격에도 짧은 유감 표명 하나 없던 정부가 오히려 김여정의 경고 앞에 자국민을 엄하게 다루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폭언과 협박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하고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대북 정보 유입을 적극 지원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개최 다음 달인 2018년 7월 20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9월 31일기에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한 것으로 기존 법보다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여러 전자매체를 활용한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하면서 휴대용 저장 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004년 북한 인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해 라디오 방송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달라진 최근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겁니다. 또 북한에 보낼 정보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문으로 넓혔습니다. 아울러 비정부 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 인권법 재연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대북 정보 유입을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한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대북 지원금 공모를 진행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등을 지원 분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고정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국무부는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든 중국이든 기본적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민간단체인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을 통해서도 대북 정보 유입 관련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올해 초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인권단체들에게 약 1,100만 달러가 제공됐으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2차례에 걸쳐 550만 달러가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북한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에게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침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한국 통일부의 발표는 국경 지역 안보와 대북 관계 같은 애매한 이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이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그동안 인권 존중에 헌신해 왔다는 한국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정신 위배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판문점 선언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적 가치와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 속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이 트럼프 행정부 대북 협상의 특징인 톱다운 외교의 결정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장점과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으로 출발해 이듬해 2월 합의 결렬로 끝난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또다시 전격적으로 이뤄진 6월 판문점 회동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정상급 외교로 북핵 협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70년 적대 관계인 두 나라 정상이 1년 사이 3차례나 만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그동안 주고받은 정상 간 친서도 공개된 것만 최소 10차례가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왔습니다. He likes me, I like him, we get along. He's representing his country, I'm representing my country. We have to do what we have to do. 이처럼 국가 정상이 전면에 나서 협상을 주도하고 그 동력을 아래로 내려주는 톱다운 방식은 외교에서 흔치 않습니다. 실제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 미북 공동 커뮤니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12년 2.29 합의 등 역대 미북 합의는 모두 실무진의 거듭된 협상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이 같은 톱다운 방식은 파격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톱다운 외교는 실무급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전과 추동력이 있다는 평가 속에 장기 교착 상황과 더딘 진전, 최근 북한의 대미 강경 노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협상의 판이 깨지지 않은 것은 톱다운 외교의 장점으로 분석됐습니다. As Kim Jong-un has made clear, and so has President Donald Trump,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lement of mutual trust is still intact. So I think top-down diplomacy has value. 그러나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면서 톱다운 외교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실무급 회담과 달리 이목이 집중되고 정권의 부담이 큰 정상 간 외교는 실패할 경우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Once you get no progress, there's nowhere to go because you've already started at the top. I mean, what do you do after you have the top person? You send the assistant secretary to start a new process? I don't think so. You have nowhere to go, and that's the big problem. 많은 전문가들은 거듭된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관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은 실무진들의 후속 협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비핵화 등 미북 간 이슈는 매우 세부적이고 복잡 미묘하다며 전문가들을 통한 기술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정상들은 세부 사안을 논의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린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로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모든 쟁점을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측 실무진들의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톱다운 방식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최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 계정을 폐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유튜브 조선의 오늘 계정은 법률 위반 사항이 접수돼 계정이 해지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폐쇄 조치의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을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거칠게 비난하는 영상을 잇따라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조선의 오늘 등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뉴스나 여러 프로그램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 계정 등이 수차례 강제 폐쇄 조치된 바 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 계정을 만들어 활동해왔습니다. 유튜브 측은 지난 1월 북한의 조선의 오늘 폐쇄 조치 당시 VOA에 유튜브는 규제를 받는 기관들이 제작하거나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와 무역 준수법을 따르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지침 위반을 발견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요코다 메쿠미 씨의 부친 요코다 시게루 씨가 지난 5일 사망한 데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최근 메구미 씨의 남동생인 요코다 다쿠야 납치 피해자 가족회 사무국장 앞으로 조의를 담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에게 고인의 강인함과 신념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면서 납치 피해자 귀국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사키에 씨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조의 표명에 대해 쌍둥이인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메구미 씨와 재회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며 앞으로도 지원을 부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